자, 오늘은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단원의 목표로는 불꽃 반응 색이나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불꽃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어떤 원소에 의해 독특한 색깔의 불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이나 찌개가 흘러 넘쳐 불에 닿으면 불꽃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의 불꽃이 나타나는 색깔을 확인을 하고 물질에 포함된 원소를 찾아봄으로써 특정한 원소에 따라서 어떤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의 목표는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먼저 8가지 물질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염화나트륨을 예로 들었을 때 나트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염화라고 되어 있으나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온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또 질산나트륨에서 나트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질산은 질소와 산소를 포함한다는 것 또한 이온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질산이라고 하면 질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실험 과정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물질을 올린 솜 위에 에탄올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에탄올은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에탄올을 사용한 이유는 에탄올이 쉽게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각 물질을 올린 솜에 불을 붙여 모든 물질의 불꽃 색깔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때 불꽃 색깔을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끄고 주위 환경을 어둡게 할수록 더 색깔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하고 또 불꽃 색깔을 관찰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해당 실험을 통해서 8가지 물질의 불꽃의 색깔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은 같은 불꽃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세로로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공통적으로 노란색을 나타내고 염화스트론튬과 질산스트론튬 역시 공통적으로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각각 염소나트륨, 질소산소나트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꽃의 색깔을 노랗게 만든 원소는 나트륨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 서로 다른 물질이지만 나트륨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노란색의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국이나 찌개가 불에 닿으면 불꽃의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외에도 염화스트론튬, 질산스트론튬, 염화구리, 질산구리,
염화칼륨, 질산칼륨 등이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 실험과 자, 이렇게 앞에서 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총 4가지의 불꽃색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칼슘과 리튬의 색깔까지 포함하여 6가지 물질의 6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칼슘 주황색, 스트론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 해당 원소마다 그 불꽃 반응색을 외우지 않으면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면 물질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인지 모르지만 이 물질에 불을 붙여 보니까 보라색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이 물질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이용하여 빛을 관찰하며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이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우리가 무지개로서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연속적인 색의 띠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연속된 스펙트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분광기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햇빛을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선 스펙트럼은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특정 부분이 선으로 밝게 나는 스펙트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은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선 스펙트럼은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은 비슷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이용해야만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과 스트론튬은 겉보기에는 같은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선 스펙트럼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스펙트럼의 특징 중 하나는 물질에 몇 가지 원소가 섞여 있어도 각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이용하면 빈칸에 해당되는 물질이 리튬과 나트륨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칸에 해당하는 물질은 리튬이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 그리고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해당하는 물질은 리튬과 나트륨이 포함된 물질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트론튬이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칸에 해당하는 물질은 스트론튬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해보자. 첫 번째,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불꽃 반응색은 모든 원소가 아니라 특정한 원소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이다.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 모두 X입니다. 세 번째,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염화 리튬과 염화 스트론튬을 구별할 수 있다. 앞서 본 그림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이라는 비슷한 불꽃 반응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선 스펙트럼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O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꽃 반응입니다. 불꽃 반응은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에 불을 붙이면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었고 총 6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분광기를 이용하여 빛을 관찰하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소를 구별할 때 선 스펙트럼 이용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몇 가지 원소가 섞여 있어도 각 원소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 라는 스펙트럼의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과 나트륨을 모두 포함하는 물질의 선 스펙트럼은 리튬의 선 스펙트럼과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을 모두 가진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2가지, 첫 번째 불꽃 반응, 두 번째 스펙트럼,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